이 극한은 영어로 리미트라고 하지. 뭐 한계, 제한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이게 지금 영어 시간이 아니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계나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돼. 리미트는 뭐 영어 시간은 아니고요. 지금 그럼 함수의 극한이다 라고 하면 한계나 목표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직관적인 수준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다 목표하는 전공이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수도권이요, 뭐 물론 이럴 수도 있는데, 목표가 예를 들면 뭐 나는 서울대 전기전자다, 서울대 전기전자가 기계항공우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기의 목표값이지. 목표값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능 봐서 거기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당장 수능 봐서 거기를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뭐 자다 일어나서 누가 물어봐도, 혹은 엄마가 물어봐도, 선생님이 물어봐도 내 목표는 여기입니다 라고 목표가 명확할 때 그걸 리미트, 극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참고로 함수값은 이런 거죠.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2면 x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거기 대응되는 무언가 값이 함수값이라고 하죠. 이건 함수값이고, 이게 말로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데 fx라는 함수에서 x가 한없이 2에 가까워질 때 fx 값을 극한값이라고 해요.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정확히 2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2는 아니고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 그럼 한없이 2에 가까워진다라는 기호 표시를 이렇게 할 거예요. 아이고, 지각쟁이들. 자,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x 하고 화살표 찍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합쳐서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 철자 5개 쓰기 귀찮지 않아? 수학에선 최대한 줄여서 간결하게 표현하죠. LIM만 쓸 거예요. LIM. 이거 왜 N을 쓰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법의 약속이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놈의 한계, 목표가 있으면 적어달라는 얘기야.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제가 대충 예시를 들어볼게. 이런 애들, 아무 함수나. 자, x가 3에 가까워지면 이거 어디 가까워지겠습니까? 5지. 4.9도 아니고 5.1도 아니고 정확히 5에 계속 가까워지겠죠. 정확히 5.00001도 아니고 4.999도 아니고 정확히 5를 목표로 진행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때는 이 값을 5라고 쓰시면 되고, 명칭이 이쪽에 써 있는 값은 얘는 함수값이야. 그냥 2를 집어넣었을 때 값은 함수값이고, 이건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2에서의 극한 혹은 2에서의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딱 상수로 정해질 때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네 글자로 얘기할 겁니다. 오케이? 뭐 국어 시간에 나오죠. 의견을 수렴한다,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로 모이고 있지 지금 5에. 맞니?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x가 0에 가까워져. 굉장히 작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진짜 0이면 이게 값이 정의가 됩니까? 안 되죠.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없습니다.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 기호의 약속 자체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말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이 숫자는 10이고 100이고
천이고 굉장히 큰 수가 되겠지. 이게 목표가 있겠니? 아니면 그냥 계속 커지겠니? 계속 커지는 게 어느 정도 자명하지. 어떤 계산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약간의 직관이 필요합니다. 계속 커지겠죠.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1000이나 만도 아니고 계속 커져요. 그럼 계속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자, 이렇게 팔자 뉘어놓은 모양이고 영어로 infinity라고 하고 한글로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무한대. 맞죠? 무한대라는 저 기호에서 중요한 점은 이 한없이 커지는 상태는 절대 상수가 아니에요. 상수가 아니란 얘기는 사칙 연산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빵,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 이런 계산은 다 틀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 얘 숫자라고 숫자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니까 이건 극한이나 극한값이라고 부르시면 안 돼. 오케이? 얘는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자, 극한값이 없고 이것도 한글 4글자로 하면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발산한다. 산자는 흩어질 산자입니다. 그냥 계속 퍼진다 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 자, 그럼 얘를 조금 확장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딱 하나인데, 그럼 우리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얘는 뭐가 될까요? 분모만 계속 커진대. 분모가 계속 커지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런 식으로 커지겠지. 결국 이 숫자는 목표가 생각하고 대답해? 계속 작아져요 할 줄. 계속 작아지는 건 아니야. 음수가 될 리는 없지. 음수가 될 리는 없는데 정확히 목표가 0인 거 됩니까? 극한 리미트는 제한, 목표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0이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얘는 그러니까 수렴하고 극한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극한의 메인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앞으로 모든 극한식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런 꼴이 나온다. 무한대분의 상수,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극한값은 다 0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되니? 오늘 왜 안 졸지? 니네 참 많이 잤니? 졸리긴 내가 졸린다. 그러면 원래 수학이라는 교과목이 플러스를 정의하면 마이너스 정의하죠. 역연산. 곱셈을 정의하면 나눗셈도 정의하고. 그럼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정의를 내렸으면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가 아니야. 0에 가까워지는 상태.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죠. 뭐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면 될 테니까. 자,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도 이게 좀 웃기지만 똑같이 숫자처럼 0이라고 씁니다. 다만 읽기로는 무한소라고 읽어요. 우리가 그냥 한글로 소수라고 써도 2, 3, 5 같은 소수랑 0.75, 0.5 같은 소수는 알아서 구분할 수 있지.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실제 0이라고 쓰지만 때에 따라서는 0이고 때에 따라서는 무한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숫자일까 아닐까? 숫자 아닙니다. 얘랑 똑같아요. 한없이 0에 가까워지는 상태야. 상수는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사칙 연산 같은 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거 어디로 가? 0에 가까워지겠지. 얘도 어디 가까워집니까? 0에 가까워집니다. 맞죠? 추운가? 제가 아까 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럼 얘는 뭐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 이게 함수식이다. 함수식이면 그냥 약분해도 됩니까? 안 돼요. 왜? 혹시 x가 1이면 얘가 0이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지. 되지 않냐라는 듯한 표정인데 원래 함수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약분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x가 1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지. 그럼 얘는 0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지. 0이 아니면 나눠도 상관이 없죠. 맞아요? 그럼 얘만 남을 텐데 이놈의 목표는 당연히 어딜까? 2임이 자명하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극한값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얘가 보여주는 건 얘는 F1이 있습니까? 없어. 1이면 분모 0이잖아. 1에서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함수값, 극한값의 차이예요. 됐습니까? 잠깐만, 제가 핸드폰 한 번만 확인할게. 오늘 단합하는 거 맞음? 아, 여기 무언고가 없구나. 근데 단합하면 뭐 하는 거야, 학교에서? 돈은 누가 내? 모아서? 나 단합 때 왜 안 가고 돈 안 낼래 이런 애들은 없어? 있지. 꼭 나 같은 애들 있을 거야. 안 내고 안 갈 건데? 어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세미나 할 때 뭐 그거 내고 같이 가라고 하면 제가 절대 안 갔거든. 뭐 가면 무슨 말이 세미나지, 교수님 한 30분 떠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맨 술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술 마시는 건 좋아하는데 너무 무식하게 마셔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2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2에 가까워지는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수직선에서 여기 2라는 숫자가 있으면 이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 있죠. 맞죠? 2보다 큰 쪽에서 2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2.1, 2.01, 2.00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도 있겠지. 맞아요? 1.8, 1.9, 1.99 이런 형태로 2에 가까워지는 게 두 개잖아. 당연히 숫자면 수직선이고, 이쪽에서 가까워지냐 이쪽에서 가까워지냐. 그럼 얘를 구분해서 구해봐야 될 때가 있고, 명칭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얘는 x는 2에서의 작은 쪽이니까 좌극한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2에 가까워지는 건 x는 2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딴 걸 왜 해요?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노멀한 다항함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 얘 표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F0은 있습니까? 없는 이유는? 없죠요는 뭐임? 귀척헐. F0은 없어요. 분모가 0이면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얘는 0에서의 극한값이야. 그리고 절대값만 풀어낸다라고 하면 약분이 되지 않겠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0에 가까워지는 방향성 자체가 두 가지죠. 이쪽에서 가까워지면 음수고 x가 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이상한 유딩 같은 소리 하려고? 이쪽에서 가까워지면 양수죠. 이제 얘를 구분해서 써봐야 될 것 같아. 절대값 기호가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기호로 약속하기를 2에서의 좌극하는 2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쓸 거고 2에서의 우극하는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 조금 큽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오케이? 2에서 뭔가를 뺀다는 얘기가 아니야. 2에서 뭔가를 뺀다는 얘기가 아니고 2에 가까워지는데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오케이? 자, 그럼 이놈은 절대값 기호가 나왔으니까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 0에 가까워지는데 0 우극한, 0에 가까워지는데 0 좌극한. 자, 0 우극한이면 x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냥 나오겠지. 그럼 얘는 0은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죠. 오케이. 자, 0 좌극한이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왜 이렇게 좋아하지? 수학이 재밌니? 수학이 재밌으면 병원 가야 되는데. 이거 마이너스 1 나오겠지? 수학은 어느 경우에도 재미가 없는 학문이에요. 물리랑. 근데 요즘 물리 어렵게 나오지 않니, 니네? 과학성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추세상 제가 볼 때는 물리는 점점 어렵게 낼 것 같아. 통합과학이더라도. 생지보다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거 명칭이 필요하지? 명칭이 필요합니다. 0에서 극한은 극한인데 큰 쪽에서 가까워졌으니까 0에서의 우극한. 우극한이라고 하고 얘는 0에서의 뭐라고 부르면 될까? 좌극한. 자, 그럼 이 앞단원에서 나머지는 다 기호의 약속이고 하나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둘이 같아요, 달라요? 지금? 다르게 나왔지? 다르게 나오면 극한값이 있다라고 할까? 없다라고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없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그 특정한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같게 나와야 돼. 다르게 나오면 없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기억하셔야 되는 두 번째, 제 칠판에 그냥 적어드리면 이게 첫 번째고, 뭐 여러분들 책에는 다 써 있습니다. 자, x는 a에서 극한값의 존재 조건은 아주 심플해요. 좌극한이 존재하고 우극한이 존재하고 둘이 같으면 극한값 존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아까 이거 숫자라고 했습니까? 숫자 아니죠? 좌극한도 무한대, 우극한도 무한대, 둘이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 히히. 이건 맞을까 틀릴까? 틀렸습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호, 부등호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단합. 자, 그럼 몇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왜? 응? 어쩔? 알바인?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오면 여러분들 밥 먹고 옵니까? 밥 먹고 와서 졸린가? 그러면 밥을 안 먹으면 돼. 나도 안 먹었거든. 자, 12페이지에 44번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한번 볼 텐데 지금 정확하게 극한값을 구하는 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순수하게 수학적인 직관으로 한번 풀어볼게. 솔직히 이거는 진짜 안구만 정상이면 푸는 거 아니니? x가 3에 가까워진데 목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가까워지겠어? 정확하게 0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합니다. 그럼 극한값 존재. 맞죠?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3 넣으면 끝이네요. 모든 식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얘는 3을 넣어도 돼요. 자, 얘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면 어디 가까워질까? 당연히 0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하죠. 자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디귿, 리을부터 조금 애매합니다. 디귿, 리을. 자, 얘는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뭐지? 0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집니다. 위에 있는 기역, 니은이라는 형태가 분명히 다르지. 왜 다르냐면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럼 제가 처음 설명드릴 때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제가 지금 위에 기역, 니은을 풀 때 좌극한, 우극한 같은 거 알아봤니? 전혀 안 알아봤지. 그냥 딱 보고 눈만 정상이면 0이고 0인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바로 알아볼 수가 없죠. 왜? 분모가 0이니까. 그럼 반드시 좌극한, 우극한을 확인해야 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배우시는 분은 혹시 이 함수 종류 3개 기억납니까? 또? 헐, 2개나 맞히다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메모만 해두세요. 첫 번째 분수함수꼴, 두 번째 시연이 말했듯이 절대값 기호 포함한 함수,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초등학교 4학년 때 1부터 100까지 더한 등차수열의 합을 증명하신 왜 이렇게 글씨가 안 써져? 이 세 가지 경우에는 문제에 아무 멘트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좌극한, 우극한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근데 이 중에 굳이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사실 1번은 그냥 제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적긴 했지만 중요한 건 얘랑 얘입니다. 왠지는 이제 한번 볼게. 자, 분수함수인데 생각을 해보시오. 이거 잘 못할걸? x가 0에 가까워진대. 뭐에 가까워질까요? 이게 보통 사람이 관성적으로 양수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0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두 군데죠. 0 우극한일 수도 있고 0 좌극한일 수도 있지. 네, 맞아? 그럼 0에 가까워지는데 아주 미세한 양수야. 0.00001분의 1이면 계속 커지겠지. 이때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이죠. 근데 0에서 좌극한이면 x가 양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죠. 0보다 좀 작으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어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어느 경우든 얘는 뭐니 지금? 발산. 어느 경우든 발산이지. 어느 경우든 발산입니다. 근데 아니 선생님 분수함수는 냅다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건 좌극한 우극한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이고 아파. 부상. 2분의 1에 가까워지는 게 자명하지. 그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모든 분수함수를 좌극한 우극한을 알아보는 게 아니야. 분모가 어디에 가까워질 때? 0에 가까워질 때. 그 외에는 그냥 함수값처럼 구하셔도 상관없죠. 이거 2에서의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똑같지? 오케이? 정확히 알고 푸셔야 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1단원부터 11단원까지 스트레이트입니다. 11단원 아닌가? 이 책 몇 단원으로 돼 있지? 이 책 9단원. 나 미적분이랑 착각했구나. 미적분 13단원인가?
자, 두 번째 절대값 기호가 포함. 절대 그 순간 미세한 찰나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를 볼게. 이거 방금 전에 했는데 이거 뭐 나왔었죠?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랑 다르게 나왔지. 우극한이면 양수니까 절대값 그냥 나올 테고, 좌극한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나올 테고. 자, 이거 극한값 있어 없어? 없지. 없습니다. 근데 아니 선생님, 이거 내가 좌극한 우극한 알아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이거 어디 가까워지는 게 자명해? 2지. 1보다 조금 작든 조금 크든 결국 얘네 목표가 2겠죠. 그럼 절대값 기호가 있다라고 해도 모든 식을 좌극한 우극한 알아보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알아봐야 될까? 절대값 기호 아니 0을 향해 가서 부호 변화가 생길 여지가 있을 때, 얘는 x가 1 근방에서 무조건 양수입니다. 맞죠? 부호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는 x가 0을 향해 가면 0보다 조금 작냐 크냐에 따라 다르게 나오죠. 맞아요? 아이씨, 지우개가 왜 이렇게 허약하니? 서희라고? 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보통 가우스 기호. x가 2에 가까워지는데 가우스 x의 극한값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아니 그냥 2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2에서의 우극한이면 얘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는 조금 크다는 얘기죠. 그럼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오지? 2. 근데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는 조금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얘는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뭐? 1. 맞죠? 그런데 만약에 x가 1.5에 가까워진다. 그럼 1.5보다 조금 작든 조금 크든 가우스 기호 씌워주면 뭘로 나오지? 1이겠지. 얘는 좌극한 우극한 알아볼 필요가 없죠. 그럼 가우스 기호가 씌워졌을 때도 항상 알아보는 건 아니고 가우스 기호의 값이 이 안이 정수가 되는 경우만 알아보시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1번은 별 의미가 없는 게 1번은 anyway 발산이니까 별로 문제 출제될 여지가 없는데, 절대값이랑 가우스 기호는 앞에 달려있는 개수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 딱 좋은 형태예요.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항함수, 그냥 평범한 유리함수,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 뒤는 더 이상 우리가 배우는 수투에서 배우는 함수가 아니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함수값처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뭐겠니? 당연히 루트 3이겠지.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그냥 함수값처럼 구하면 된다. 아이고. 자, 됐습니까? 정리됐죠? 뭐? 그럼 디귿은 1, x가 1에 가까워지면 절대값 기호 안이 뭐가 되지? 0. 그럼 0 주위에서 부호 변화 생기죠. 당연히 문제에 안 써 있어도 좌극한 우극한 알아보셔야 돼. 자, 그럼 제가 두 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 식에서 우극한이랑 1에서 좌극한 알아볼게요. 근데 좌극한이면 1보다 조금 작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이렇게 나오겠고, 맞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맞습니까? 얘는 1 우극한이니까 양수입니다. 그냥 나왔어요. 약분하고 x가 1로 가면 2분의 1 나오죠. 그럼 얘는 약분해도 마이너스 1 남았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향해 가겠지.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니까 수렴하지 않는 거죠. 맞음? 자, 얘는 지금 절대값 기호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x가 5에 가까워지면 이거 0에 가까워지겠죠. 얘도 0에 가까워지고. 이 말은 다항함수처럼 그냥 5를 집어넣고 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얘는 0이 아니니까 나눠도 상관없죠. 얼마? 10. 자, 그럼 뭐 아주 심플한 문제 제가 좀 길게 풀었는데 기역, 니은, 니을이 답이겠죠. 자, 5번에 있고요. 제가 그리고 복습하면서 그래프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프 하나만 볼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그림이랑 한 번에 띄울 수가 없으니까 보기는 여러분들 책으로 보시고 46번 기억 보기에서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냐라고 했어요. 자, 근데 1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죠. 맞죠? 그럼 1에서 좌극한은 뭡니까? 좌극한은 그냥 이 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1보다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fx가. 극한값 뭐? 마이너스 2. 결국 fx 값을 읽어야 되잖아. x 값이 아니고. 자, 1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까워질 거예요. 어디 가까워져? 0. 자, 그럼 1에서 극한값은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죠. 기억은 틀렸고. 맞죠? 니은 2에서 극한값 존재하냐라고 했습니다. 2에서 극한값 존재합니까? 좌극한, 우극한. 맞지? 존재합니다. 자, 디귿 마이너스 1초과 1 미만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하냐? 자, 요 구간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는 이걸 길이라고 생각하면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점을 잡더라도 왼쪽 오른쪽을 봤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지. 쭉 이어져 있으니까. 그럼 디귿은 당연히 맞을 겁니다. 그죠? 오케이. 응? 지겹다고? 뭐라고? 뭘 했다고 쉬워? 자, 그 다음에 49번을 보겠습니다. 자, 얘도 뭐 심플한데 일단은 우리가 완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제가 천천히 볼게. x가 0에서 좌극한이래. 0보다는 좀 작다는 얘기죠. 0보다 작을 때 fx는 뭐예요? 이거지. 지금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식은 fx가 이게 되겠고, 그죠? 두 번째는 3에서 우극한이면 3보다 좀 크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fx는 뭐래? 1이래. 이렇게 되겠지. 개쉽네. 그럼 0에서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이거 다항함수니까 0 집어넣으면 2이고, x가 3을 향해 가든 어디를 향해 가든 얘는 1이니까 그냥 1이지. 3 나오겠죠. 근데 저는 가르쳐 드리는 입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구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0 좌극한이면 2범이죠. 다항함수니까 여기다 0 집어넣고 2. 3 우극한이면 2범이죠. 여기는 뭐 x에 집어넣을 게 없어요. 상수함수니까 그냥 1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되살려보면서 요거 하나만 풀어보시오. 일단 52번.
자, 사실 얘는 이 함수 ft를 다 그려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그려볼게. 먼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를 그리고 아래쪽 부분 접어 올리면 되지. 네, 맞습니까? 아마 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셨을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이 조건은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함수를 문장으로 약속했습니다.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했어. 오케이. 그럼 만약에 제가 해볼게. y는 t를 이렇게 그려진다. 교점의 개수 있습니까? 없죠. 이 그래프랑 교점의 개수가 없으니까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했으니까 ft는 빵이죠. 자, 이거 정확하게 제가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얘는 언제냐? 이 아래쪽은 다 되지. t가 0보다 작으면 그때 ft의 값은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다 구해야 될 때도 있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t가 딱 0이다. x축이다. 교점의 개수 몇 개입니까? 2개. 즉 t가 정확히 0이면 그때 ft의 값은 2입니다.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몇 번 만날까요? 4번 만나겠죠? 어디랑 어디 사이? 0에서 1 사이면 이 사이에 그려지면 다 4번 만나니까 ft는 4라는 값이 나올 거야. t가 1이면 몇 번 만나겠습니까? 이렇게 3번. 자, 그 다음에 t가 1보다 크면 몇 번 만나죠? 다? 2번 만나죠. 어디다 그리더라도. 교점의 개수가 그대로 함수값이니까 ft는 2가 될 거예요. 사실 이 문제 풀 때 이걸 다 구할 필요는 없는데 다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제가 한번 보고 있어. 자, 그럼 제가 ft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걸 t축이라고 했을 때 t가 0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다 0이래. 이렇게. 딱 0일 때는 2랍니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4래요. 그 다음에 딱 1일 때는 3이래.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 다시 2랍니다.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걸 t축이라고 했을 때 ft 그래프가. 오케이? 이거 다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지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어본 게 0에서의 우극한 물어봤어요. 그럼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뭐? 4. 그죠? 그럼 처음에 알파 값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우극한을 베타라고 했습니다. 1에서의 우극한이면 이렇게 가까워지겠죠? 2 나오겠지? 그러면 베타분의 알파는 4번에 있죠. 2 나올 테니까. 됐습니까?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